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헤드마퍼는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렌트 비용을 기록하고 있는 두 도시가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마퍼에 따르면 밴쿠버와 토론토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으며 10개의 도시 렌트비는 상승했으며 5개 도시는 제자리에 9개의 도시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로 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는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이 각각 $1,900와 $2,600로 지난달과 같은 금액을 기록했지만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지역도 지난달과 같은 금액을 기록하며 2위를 유지했습니다. BC주 버나비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곳으로 나타났으며 온타리오주 베리 지역 1베드룸은 5%가 증가한 $1,700, 2베드룸은 4.7%가 증가한 $1,770로 네 번째로 비싼 도시에 올랐습니다. 퀘벡시는 세인트 존스 지역을 제치고 렌트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로 나타났으며 원베드룸은 $790, 투베드룸은 $1,15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보건당국이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 캐나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일정을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백신 공급 및 배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6월경에는 전 국민이 1차 접종 예약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며 백신 공급에 별 차질이 없다면 올여름 말까지 전 국민에게 2차 접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주 백신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률이 60% 이상이 되면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나며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연방보건당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변종 확진자도 늘어나자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유지, 손 씻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수백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더 들어올 계획이라며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니 본인 차례가 오면 하루라도 빨리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15일 캐나다 전국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908만 1672명이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7152명,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445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칠리왕 유명 이벤트인 칠리와 튤립 축제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로 인해 18일 이후로 판매를 잠시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4월 11일에 오픈한 칠리와 튤립 축제는 주최 측에 BC주 내 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프레이저 밸리 보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찾아주시길 바란다 라고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했으나 타 지역 거주자도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칠리와 튤립 축제 주최 측은 공식 SNS를 통해 1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여 새 공중 보건 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오는 4월 18일 이후로 티켓 판매를 임시 중단하겠다 라고 하며 최신 여행 및 보건 규제를 확인한 뒤 티켓을 계속 판매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곧 뵐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BC주는 폭증하는 1일 신규 확진자 수로 인해 2021년 4월 19일까지 식당 및 주점 실내 식사 금지, 실내 종교 집회 금지 등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4월 19일에 해당 제재가 종료되지 않고 5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침내 TTC 앱을 통해 혼잡한 버스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로트먼과 트랜십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TTC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의 버스는 도어의 적외선을 통해 자동 승객 집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기능은 바쁘지 않음, 바쁨, 매우 바쁨 3단계의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쁘지 않음은 최대 30%의 탑승 인원으로 일반 버스 15명, 연결형 버스 기준 23명임을 나타내며 바쁨은 30% 80%로 일반 버스 15명 40명, 연결형 버스 23에서 54명의 승객 탑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바쁨의 경우는 8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일반 버스 40명 이상, 연결형 버스는 54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버스는 최대 51명, 연결형 버스는 77명의 최대 승객 수입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락다운 중 버스 안에 붐비는 사람들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이후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아직 34대의 TTC 버스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며 앱과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켓맨과 트랜짓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이 지방의 두 번째 스테이앳홈 기간 동안 대유행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할인된 전기요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에너지부 장관의 대변인은 코로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기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고객들은 지역 유틸리티를 통해 CE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렉스 퍼디프트가 말했습니다. 올겨울 온타리오 주의 첫 번째 스테이앳홈 체류 기간 동안 온타리오주는 하루 종일 수요를 킬로와트 시당 8.5센트에 더 저렴한 오프피크 시율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전기요금이 더 비싼 낮에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형, 소규모 기업 및 농가가 가장 필요할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량이 적은 전기요금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시에 에너지부 장관 그레그 리퍼드는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에너지요금은 오프피크 타임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킬로와트 시당 8.5센트입니다. 미드피크 타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킬로와트 시당 11.9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피크 타임은 각각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킬로와트 시당 17.6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홀리데이의 경우 오프피크 타임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13일 고위험군을 포함해 50대 이상은 1차 접종을 마쳤다. 라고 밝히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장 위험한 그룹 9개 모두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았다. 라며 이는 3,2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뜻이며 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에 도달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차 접종도 완료하고 7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덧붙였습니다. 13일 기준 영국 국민 중 약 3,219만 명이 1차 접종을, 이 중 765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접종률로 치면 영국 성인의 58.5%가 백신을 맞았고, 이 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천만 회분 이상이 쓰였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인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으로 50대 이상을 포함한 9개 고위험군 중 최소 1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영국은 7월까지 영국 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해 50세 미만인 국민에게도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보건 간병 분야에 종사하거나 노인, 복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30세 미만 성인이 우선적으로 접종됩니다.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논란이 된 혈전 발생 부작용으로 인해 모더나로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예방접종률이 근 60% 가까이 되고 확진자 수도 확연히 줄어들자 영국은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식당, 상점 등의 재오픈을 알렸습니다. 이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용실은 코로나19 이전 평상시의 500%, 상점은 250%에 달하는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